따릉이 잔여대수 예측을 통한 사용자 불만 제로 프로젝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젝트 소개, EDA 및 피처 설명, 모델링, 서비스 구현 설명 및 시연입니다. 프로젝트 소개입니다. 따릉이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무인 공공자전거 대여 서비스이며 웹이나 앱을 통해 이용권을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 2,090개의 거치소와 29,500대의 자전거가 있습니다. 따릉이의 사용량은 매년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으며 따릉이의 비수기인 1월과 2월에도 2019년의 경우 그 이용량이 전년도에 비해 200%나 증가함을 볼 수 있습니다. 따릉이의 사용량은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따릉이의 인프라는 그 사용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수요에 발맞춰 서울시에서는 올해 자전거와 대여소를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나 계획한 3,040개의 거치소에 비해 현재의 거치소는 2,090개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전거 배치 인력 역시 수요를 따라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현재 따릉이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민원들을 찾아본 결과 자전거 배치 인력이 부족해 자전거가 없어서 이용을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거치소를 이용하려고 하여 이동을 하는 와중에도 막상 거치소에 도착해보면 남아있던 자전거들이 다 나가고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시 따릉이 홈페이지에 이러한 많은 민원이 제기됨에도 서울시에서는 추가 인원 고용 예정이 없다고 하여 직접적인 재배치를 통한 문제 해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여 해결할 수는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사용자가 따릉이를 대여할 시간대의 잔여 대수를 미리 알 수 있다면 거치소에 갔을 때 본인이 가능한 따릉이가 없는 문제점을 사전히 예방 가능합니다. 그리하여 최종 주제로 실시간 따릉이 잔여 대수 예측을 통한 사용자 불만 완화 프로젝트를 선정했으며 자동화를 위한 큐브 플로우, 따릉이 오픈 API 데이터, 시각화를 위한 키바나를 사용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매 10분마다 10분 뒤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기로 기획했습니다. 예를 들면 12시 10분에는 10분 뒤인 12시 20분에 서울 전역 거치소들의 잔여 대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선행 연구 사례 및 차별점입니다. 저희는 따릉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한계점들을 참고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한 개의 거치소가 아닌 서울 전역의 거치소를 다뤘고 실시간 데이터와 지역적 특성 데이터를 이용해 거치소의 잔여 대수를 정확하고 트렌디하게 예측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EDA 및 피처 설명입니다. 우선 지역적 속성 피처입니다. 따릉이 이용자들의 연령대별 비율을 확인한 결과 20대와 30대가 전체 이용자들의 70% 이상을 차지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거치소가 속한 자치구의 20대 인구수, 30대 인구수를 따릉이 이용량에 영향을 주는 피처로 선택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속성 변수는 거치소의 400m 내 한강 위치 여부입니다. 과거 따릉이 데이터를 살펴보았을 때 서울 전체의 따릉이 거치소 중 가장 사용량이 많은 곳은 한강의 바로 앞인 여의나루역 1번 출구였습니다. 여기에서 착안해서 한강 주변의 거치소들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오판다스를 이용해 각 거치소가 한강으로부터 400m 범위 내 포함 여부를 계산하여 피처로 사용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거치소의 400m 반경 내 학교나 버스 정류장 같은 다양한 시설물 포함 개수를 변수로서 사용하였습니다. 과거 선행연구에서 참고한 결과 거치소와 지하철 출입구, 공공시설, 대학교까지 최단 거리가 짧을수록 공공자전거의 이용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거치소로부터 학교나 버스 정류장 같은 다양한 시설물 혹은 또 다른 거치소까지의 거리를 피처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실시간 따릉이 잔여대수 피처입니다. 10분 뒤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 따릉이 실시간 잔여대수 API를 통해 10분 단위로 데이터를 수집했고 예측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전까지의 따릉이 잔여대수 실시간 데이터를 변수로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시간 날씨 피처입니다. 날씨와 자전거 이용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강수량이 10mm 이상, 평균 기온이 29도 이상인 경우 자전거 대여량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여 날씨 API를 통해 구별, 시간별 체감온도와 기후 상태를 가져왔습니다. 날씨 데이터들 역시 각
자치구별 시간별 데이터를 가장 최근으로부터 48시간의 데이터를 가져와 모델의 피처로서 사용하였습니다. 날씨와 마찬가지로 미세먼지도 따릉이 사용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해서 최근으로부터 48시간의 데이터를 가져와 피처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모델 학습 데이터에 사용할 변수는 지역 속성 변수와 실시간 변수로 구성하였습니다. 모델 학습 데이터를 이용하여 LGBM으로 모델링한 결과 실시간 변수 이외에도 지역 변수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XGBoost로 모델링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실시간 변수 이외에도 지역 변수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델링 부분입니다. 앞서 기획한 피처들이 딥러닝 학습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머신러닝 방법을 통한 예측을 하기로 결정했고 대표적인 머신러닝 모델인 LGBM과 XGBoost에 적용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두 가지 모델의 결과값을 앙상블하여 결과값을 비교하고자 했습니다. 평가 지표로 RMSE, RMSLE 이 두 가지 지표를 처음에 고려했지만 이상치에 더 민감한 RMSE를 평가 지표로 선정했습니다. 다음은 모델 선정 과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심플한 LGBM과 부스팅 타입이라는 파라미터의 다트 값을 준 LGBM 모델의 성능을 비교해보면 심플한 LGBM의 RMSE가 더 낮았지만 과대 추정이 적은 다트 LGBM 모델이 따릉이 잔여대수 예측에 더 적합하다고 보았습니다. 더 적합하다고 판단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측값이 실제 잔여대수보다 높다면 실제로 사용자가 거치소에 갔을 때 예측한 것보다 적어서 타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불만족도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시간대에서 20번을 돌린 결과 이 다트 LGBM의 과대 추정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따릉이 사용자들의 실망감을 줄이기 위해서 정확도가 조금은 떨어지더라도 이 다트 파라미터를 주는 게 낫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델 학습 시 어떻게 학습 데이터를 구성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따릉이 잔여대수 피처를 목적 변수로 설정하고 나머지 데이터를 설명 변수로 설정하였습니다. 모델은 약 48시간의 데이터를 통해 10분 뒤의 값을 예측하도록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측을 위해서는 학습된 모델의 최근 데이터를 설명 변수에 포함시키고 컬럼 수를 맞추기 위해 가장 과거에 따릉이 잔여대수 피처를 삭제 후 10분 뒤 예측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심플한 LGBM과 XGBoost의 성능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XGBoost는 LGBM에 비해 정확도가 아주 조금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트 LGBM 모델과 XGBoost 모델의 앙상블을 진행해 보니 단일 모델에 비해 성능이 잘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두 모델의 다양한 가중치를 주면서 평가를 진행했는데 시간대마다 우수한 가중치 모델이 달라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앙상블한 결과값 차이에 큰 차이가 없어 두 모델에 각각 0.5의 가중치를 주어 최종 예측값을 산출했습니다. 최종 모델 선정에 앞서 실시간 예측값을 통해 검증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10시간 동안의 평균 RMSE 값은 0.99로 약 한 대 정도의 오차값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잔여대수가 적을수록 실제 사용자가 불편을 느낄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였고 모델 선정 시 잔여대수가 적은 상황에서 더욱 높은 정확도가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잔여대수가 낮을 때 더욱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앙상블 모델을 최종 모델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서비스 구현 설명 및 시연입니다. 왼쪽 그림은 저희 프로젝트의 흐름입니다.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하여 DB에 적재하고 큐플로우 환경에서 데이터 전처리와 모델링, 그리고 엘라스틱 서치로 서빙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큐브플로우 파이프라인을 통해 자동화하는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오른쪽 큐브플로우 파이프라인은 단계에 따라 각각의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설계된 순서에 따라 실행되며 필요시 병렬로 실행될 수 있습니다. 각 컴포넌트들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환경에서 도커 컨테이너로서 실행되고 사라지는 과정을 반복하여 클러스터 자원 활용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큐브플로우 파이프라인의 장점은 머신러닝 워크플로우의 전 과정에 자동화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실시간 데이터 수집, 복잡한 전처리와 모델링을 특정 시간에 실행될 수 있도록 스케줄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환경에서 실행되므로 병렬 연산이 가능하고 배포 안정성이 보장됩니다. 저희 서비스는 실시간으로 잔여 대수를 예측하여 서빙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사용자에게 빠르고 안정적으로 예측 결과를 전달할 수 있는 큐브플로우가 최적의 툴이라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따릉이 대여소 운영 관련 시각화 대시보드 구성 화면입니다. 따릉이 관리자가 운영하는데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쌓이고 있는 데이터를 키바나에 시각화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측 잔여대수 대시보드 구성 화면입니다. 권역명과 예측 희망 시간을 사용자가 입력하면 원하는 거치소에 10분 뒤 잔여대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 출력된 예측 잔여대수에 대한 대시보드 전체 구성입니다. 예를 들어 서초구에 이용하려는 사용자가 예측하고자 하는 일시를 입력하면 해당하는 정보에 따라 히트맵과 태그 클라우드, 데이터 목록으로서 잔여대수 현황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서비스의 시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신다면 따릉이 사용자에게 빠르고 안정적으로 10분 뒤에 잔여대수를 제공하여 현재 발생하고 있는 따릉이 대여 관련 이용 불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완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된다면 저희 서비스를 발전시킬 수 있는 요소는 예측 시간을 다양하게 가져가는 것, 추가적으로 전문가와 협력하여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 그리고 실제 어플리케이션 개발로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접근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팀원 소개로 마치겠습니다. 현재 김인규 팀원과 양주화 팀원은 인프라 구축에 힘을 써주셨고 저와 김진세 팀원은 데이터 모델링에 힘을 써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Q&A에 앞서서 중앙의 QR코드는 샘플 대시보드입니다. 해당 QR코드를 카메라 어플로 스캔하여 팝업으로 노출되는 링크로 접근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엘라스틱 서치로 로그인 화면이 등장하고 중앙에 안내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시면 저희의 샘플 대시보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중지할까요? 네, 그리디 AP팀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굉장히 재밌는 발상으로 시작하신 것 같고요. 네. 네, 이제 심사위원분들이 어떻게 보셨는지 좀 의견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네, 마찬가지로 네, 문정기 심사위원님께서 먼저 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잘 개발을 해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따릉이 사용량에 미치는 그런 영향도, 그러니까 요인들이 많이 분석된 것 같은데, 네. 어떤 사람이 따릉이를 왜 타는지도 함께 분석이 되었다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기후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기후나 날씨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런 모습을 조금 분리해서 하면은 실생활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네. 보면서 이제 질문하려고 하면 다음에 또 이제 다음 장표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예. 예, 저도 말씀을 드려요. 우선 그 따릉이를 타는 분들에 대한 그 니즈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추가적인 고민을 드려본다면 날씨랑 미세먼지를 이제 입력 변수로 이제 하게 되면 사실은 10분 뒤에 대한 예측이 사실은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그 날씨 같은 것들은 기존 앱에서나 실제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보통 다음날 예측을 하기 위해서 많이 활용하거든요. 네. 그때 10분 뒤에 날씨가 어떻게 될까? 10분 뒤에 미세먼지가 어떻게 될까? 이거는 잘 안 보고 보통 내일 어디 가려고 하는데 날씨랑 미세먼지가 어떻게 되지? 이렇게 보통 활용하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엔 그 예측이 10분이면 너무 짧은 것 같고 네. 오히려 특정한 시간대, 내일이나 내일 모레 뭐 이런 좀 지금보다 좀 긴 시간대의 예측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오히려 10분 뒤면은
지금 잔여 대수를 가지고서 오히려 판단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10분 뒤라고 결정했던 이유는 네네. 사실 뭐 제가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을 갈 때 오로지 도보로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B라는 지점에 가까운 지하철역까지를 지하철을 타고 가고 또는 버스를 타고 가고 그 내린 시점에서 이제 가까운 따릉이 거치소를 찾게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용하는 도보 이용 거리 한계점이 400m라고 합니다. 그래서 400m는 도보를 이용하게 되면 보통 5분에서 10분 정도의 시간이 나오는데 그래서 저희가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에 내려서 본인이 걸을 수 있는 한계점인 10분 뒤에 어떤 거치소들이 남아있는지를 알게 된다면 도착하는 시점에 맞춰서 남아있는 잔여 대수를 예측값을 보고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 네. 그렇게 그 세부적인 거는 좋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날씨와 미세먼지가 과연 10분 뒤에 그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해 보이네요. 네. 네, 맞습니다.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